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언가입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부산시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부산분들께서는 아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 부산에서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계획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재건축 사업성에 있어서 기부 체납 비율과 기준 용적률이 몇으로 계획되어 있느냐부터 정부가 생각하는 미래의 청사진에 대한 힌트가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소유자 및 투자자 분들께 직접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 저에 대해 잠시 소개해 드리면, 저는 10년 이상의 투자 동안 50여 곳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해온 투자자이고요. 그러던 중 199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대규모 재건축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진행될 것이며, 이 일기 신도시 아파트의 재건축이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메인 흐름이 될 것이라 보고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유튜브를 개설했고요. 최근 1년간은 먼저 진행한 경기도의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그 중에서 특히 분당, 평촌, 일산을 메인으로 재건축 사업성 및 투자성 분석, 그리고 투자 인사이트 영상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어떤 배경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그리고 선도단지는 어떤 단지가 선정될지 등에 대한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인사이트 영상은 특히 중요하면서 대부분 부산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제 인사이트 공개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전국에 아파트들이 지어진 준공 연도를 나타내는데요. X축이 준공 연도, Y축이 준공 세대수입니다. 보시면 1990년도를 기점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의 숫자가 총 70만 호인데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400만 호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이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저층주공이거나 낮은 용적률을 갖고 있어서 해당 지역이 상승장이 되면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고용적률 아파트라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기존 도시정비법을 통해서는 1대1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 곳들만 재건축이 된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33평 신축 시세가 최소 15억 이상이 되는 곳에서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실상 아파트가 무너질 때까지 재건축은 힘들다는 얘긴데요. 이 아파트에 지금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국가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더군다나 한국의 인구수가 지금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신도시를 확장해 나갈 수도 없어요. 1990년대에는 나라가 성장하면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신도시를 만들어도 괜찮았지만, 지금부터는 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에 아파트의 총량을 늘려버리면 나중에 구도심이나 신도시 중 한 곳은 유령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당위성을 갖고 구도심을 개발해야 한다 에서 출발하는 게 바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입니다. 이 안에서 1990년대 아파트를 어디부터 어떤 순서로 개발시켜야 할까의 문제에서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규모가 큰 일기 신도시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몰려있는 이 일기 신도시의 소유주 분들이 우선 수혜 대상이 된 겁니다. 즉,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이미 선택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존의 재건축이 안 된 이유가 사업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쉽게 말해 현재 아파트 가격이 4억인데 주변 신축 가격이 8억이에요. 그런데 재건축 진행을 하면
분담금이 5억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격 4억에 분담금 5억을 내서 9억에 신축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시세가 8억이면 재건축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재건축을 기껏 진행했는데 손해가 나는 거죠.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당위성을 갖고 순리대로 재건축이 진행되게 하려면 어디를 손봐야 할까요? 바로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도록 이 분담금 5억이 3억 수준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이렇게 3억 수준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총 7억에 신축 아파트를 만들었고 주변 시세가 8억이면 재건축 진행해서 신축 아파트도 얻고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 이런 곳은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이 분담금 5억을 3억 수준으로 낮춰주는 역할이 바로 용적률 상향이고요. 그 법적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입니다. 이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저는 2023년 이전부터 보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게 2024년도에 비로소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고 경기도부터 먼저 스타트를 한 겁니다. 그럼 부산에서는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라 이 6지역을 어떻게 선정했나 하면, 우선 기준은 경과연도가 택지 개발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인 지역에 해당하면서도 면적 기준에서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즉 1km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을 찾아보니 총 6곳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지금부터 목표 연도 2035년까지 잡고 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번 보도 자료는 총 7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우선 부산에서의 1기 신도시 대상지는 화명금곡, 해운대, 다대, 만덕, 모라, 계금 단감이 있는데 우선은 화명금곡, 해운대만 먼저 1단계로 선도지구 공모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화명금곡 2,500세대, 해운대 3,200세대 전후로 선도단지를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사진과 키워드는 다음과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구역에 대해서 대표로 해운대 쪽 보시면 아파트들 13구역 모두 주택단지 정비형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건 부산시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있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눈 건데요. 이 주택단지 정비형에 해당하는 13구역은 모두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아마 역에서 가까운 단지들은 우리가 역세권이라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중심지구 정비형에 해당하는 케이스거든요. 현재로서는 역세권이든 아니든 해운대의 재건축 대상지는 현재 주택단지 정비형으로서 아파트의 경우 동일하게 기준 용적률 360%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 역세권인데 용적률 더 받을 방법 없냐라고 하시면 이것도 부산시 보도자료는 아니고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내용을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라서 주택단지에서 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역에 가까운 부지를 상당 부분 기부 체납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역에 가까운 부지를 상당 부분 기부 체납하셔야 하고요. 대신 역에서 먼 쪽의 나머지 부분은 준주거 지역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역세권 아파트 단지들이 역세권이라는 이유로 그냥 혜택을 주지는 않겠다. 재건축 사업성이 더 좋아지고 싶으면 상당 부분을 기부 체납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런 방법을 통해 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부산시청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부산시에서는 우선 주택단지 정비형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현재로서는 우선 주택단지 정비형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도지구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선도지구 선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입니다.
이건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 선정 안내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제가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 왔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타임라인에 맞춰서 선도단지를 선정하고 재건축을 완성까지 시켜야 하는데, 정부가 걱정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재건축을 진행하다가 조합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해서 진행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처음부터 줄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높은 동의율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이 동의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선도단지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들도 간단히 봐볼게요. 해운대 3200호, 화명금곡 2500호가 선정 물량이고요. 세대수 관련해서는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에서 주택단지 수는 4개 단지 이상, 그리고 통합정비 세대수는 3000세대 이상이 만점을 받는 것을 보면 가급적 선정 물량에 한 번에 맞춰서 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여기 해운대에서는 3번 구역은 이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1번, 4번, 5번, 6번 구역은 2구역씩 묶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2번 구역의 경우에는 단지수 4개 이상을 맞추고 싶다면 7번 구역과 손잡을 수도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보셨듯이 이 4번 20점짜리 항목은 다소 간단한 거라서 여기에서는 대부분 만점 가까이 맞춰올 거고요. 3번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변별력이 없고, 그리고 2번도 내용이 많지만 실제로는 큰 변별력이 없습니다. 결국 주민 동의율이 당락을 가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보이는 특이점은 바로 반대 동의율이 최초로 평가 항목에 포함되었다는 건데요. 저는 이거 부산시에서 기준을 잘 마련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타임라인에 맞춰서 잘 진행할 단지를 뽑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동의율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반대가 없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작년 경기도 선도단지 공모를 지켜본 경험상 부산에서는 동의율이 90% 이상이면서 반대 동의율이 3% 이하면 저는 선도단지로 선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90% 동의율을 이렇게 단기간 동안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놀랍게도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선도단지 중에서 90% 이상을 모아온 단지가 몇 곳 있어서 목표점은 이 정도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모든 단지가 동의율을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80% 수준에서도 선도단지로 선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전에 선도단지 선정에 대한 인사이트 영상 만든 것이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내용이라 하나 링크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분담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건축 수익에 있어서는 사업성, 즉 분담금이 전부인데요. 분담금 계산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용적률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을 통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을 추진하면 종전 용적률, 즉 기존 용적률이 있을 텐데 이걸 여기서는 250%로 가정을 할게요. 해운대를 예로 들면 아파트의 경우 360%가 기준 용적률이 되는 거고요. 이 기준 용적률 360%와 종전 용적률 250%의 차이에 해당하는 110% 중에서 공공기여를 10에서 40%로 정부가 떼갈 수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이걸 10%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예시에서는 총 11%포인트를 공공기여로 떼간다는 뜻이고요. 즉 해운대의 250% 용적률을 가진 아파트의 경우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하면 소유주가 총 349%포인트까지 용적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이 바로 선도단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도정법을 통해서는 대지 기준 약 15%의 기부 체납, 즉 공공기여를 떼가고 그 다음 용적률도 250%까지밖에 안 줬었는데 이걸 공공기여도 최소로 줄이고
기준 용적률도 360%까지 대폭 올려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사업성을 대폭 개선시켜주는 법안이 바로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해운대의 경우 이 13곳의 구역 중에 기존에도 재건축의 사업성이 나왔던 구역은 단 한 곳밖에 없었는데요. 나머지 12곳은 기존의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왔는데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혜택으로 재건축이 나오도록 실제로 사업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으로 부산에서는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이 지역들 그 중에서도 해운대가 가장 수혜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용적률 값이 경기도에 비해서 용적률 증가분이 적어서 불만이신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고 저도 이해하는데요. 영상 초반에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이건 1990년대 아파트들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 당위성을 갖고 추진하는 사안이고 엄연히 특정 아파트 주민들에게 큰 수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은 아닙니다.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을 통해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만든 법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부산시에서 충분한 수준의 용적률 혜택을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되던 재건축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럼 이 법안을 통해 해운대 구역의 주민분들이 얼마의 수혜를 받는지 간단히 분담금을 계산해 볼까요? 제가 그냥 호갱노노 띄어서 눈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하나 찾은 거고요. 좌동대림 2차 31평 전용 84 매물 보시면 대지지분 38.234제곱미터에 현재 용적률 258%짜리 단지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33평 평형 신축을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으로 추진 시 분담금은 5억 9천만 원 수준이고요. 엄청 높죠. 반면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으로 추진 시 분담금은 3억 4천만 원 수준으로 개선이 됩니다. 즉 30평형대 기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을 통해 약 2억 5천만 원의 사업성 개선을 정부가 만들어준 거고요. 그럼 현재 아파트 가격 5억 중반에 분담금 3억 중반 합쳐서 9억 원의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기준 이 자리에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생기면 시세가 10억 이상은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이제부터는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도 이제 상승장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신축 가격이 오르면서 이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이 더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던 곳을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분담금 계산들을 어떻게 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거 계산하는데 2분도 안 걸리는데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강의에서는 재건축 사업성 평가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워서 제가 직접 대한민국에서 가장 퀄리티 있고 이해가 쉬운 강의 영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회원분들도 5분 만에 재건축 사업성 평가 및 분담금 계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 내가 가진 투자금 기준 가장 수익이 높을 아파트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강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소유주 분들께 가장 강조드리는 것은 바로 이 재건축 사업성 평가하는 방법을 스스로 할 줄 아셔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선 투자자 혹은 실거주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경기도 분당에서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지 AB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서로 100m도 안 떨어져 있거든요. 현재 가격은 둘 다 8억이고요. 완성 시 신축 예상 가격은 둘 다 12억이에요. 입지의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한 곳은 분담금이 4억 원인데 다른 한 곳은 환급금이 1억이에요. 실제로 이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럼 기껏 재건축을 진행했더니 A는
신축 총 취득가액이 12억이니까 사실상 수익이 없는 거죠. 빵원인 거죠. 반면에 B단지는 33평을 총 7억 원에 취득한 것과 같은데 주변 시세가 12억이니까 수익이 5억인 거고요. 이렇게 분담금 계산할 줄을 몰라서 A단지를 매수해 버리면 상대적인 손실 5억을 얻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분당에서 있는 케이스라 제가 회원분들께는 A단지 절대 사지 말고 B단지 사셔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재건축 사업성 평가, 즉 분담금 계산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아니고 소유주 중에 특히 재건축 추진하실 분들도 당연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분당 평촌 일산에서 어떤 걸 봤냐면 소유주들이 분담금에 굉장히 예민한데 이 부분에서 소유주 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추진위 분들께서 소유주들을 설득하고 이끄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하실 분들도 반드시 배우셔야 조합원들이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 재건축 사업성 평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강의 영상입니다.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대해 리뷰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노계법의 대장주가 분당인데요. 부산에서는 어디일까요? 바로 해운대입니다. 부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앞으로 10년간은 이 해운대를 필두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주목하셔야 하고요. 저는 다음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부산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해당 아파트의 노계법 재건축 사업성 평가에 대해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아파트 단지를 남겨주시면 대상지 선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